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원장님 지금 백신 1호 사망자 예, 예, 17살 17세 은 남자. 예, 예. 인천의 고3 예. 학력고사도 끝난 예. 수능 시험 끝난 학생인데, 자, 이 학생에 대해서 지금 자살했다. 예, 예. 아질산염 예. 복용하고 예, 예. 구매와 배달 경로까지 파악했다라고. 근데 정식으로 발표가 안 나고 그런 게 좀 저는 경찰 관계자라고 예. 하면서 예. 그냥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예, 나오고, 예. 그다음에 언론은 그걸 또 받아 적어서 마치 예. 기정사실화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살이 된다라는 거는 예.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사망자들 한 예. 60여 명쯤 되는, 뭐 발표도 안 하니까 예. 그런 사망자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기저질환으로 기저질환으로 죽거나 뭐 예. 고령이라서 예. 그냥 이제 죽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박능우가 70대 이상이 작년에 뭐 20만 예. 명 이상이 죽었고 하루에 560명이 죽는다. 예. 또 정은경이가 작년에 이 접종 맞고 일주일 이내에 1,500명이 죽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접종하고는 관계없다. 예.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좀 저는 그 정부 당국자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될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해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더 오히려 증폭시키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게.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이내 사망자가 1,5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불안하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 방역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그 백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백신을 지금처럼 안 맞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아줘야지 그 배리어가 형성돼서 방역에 확실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미리 겁을 먹고 백신을 접종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배리어 효과를 상실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렇게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이 가속화되면 코로나 백신이 설사 나온다 할지라도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맞겠습니까? 전번에 한 조사를 보니까 62.2%가 코로나 백신이 너무 맞을 거냐니까 당분간 안 맞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더만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그렇게 안 맞게 되면 뭐 백신이 나오나 마나 뭐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백신을 맞고 뭐 자폐증 아기가 그 백신 맞은 사람에게서 더 잘생긴다 뭐 그래가지고 백신을 안 맞아서 한때 제 기억에는 백일해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 소통 방역 당국이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꼭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세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아질산염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질산염으로 몸에 해롭다 뭐 식품 첨가제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은 했지만 이걸로 자살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다가 얼마의 양을 먹어야 죽는지 자살할 사람은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그 약을 용량을 복용했을 텐데 그거 알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대형 공장에서 이렇게 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발색제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대형 식품 공장에서 쓰는 건데 어떻게 소량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언론 플레이로 경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지금 자살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식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죠.
언론 플레이할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국가수에서 나왔다. 우리가 국가수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유병헌이 때 국가수가 유병헌이 시신이 맞다고 발표했을 때 이빨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뭐 죽었어도 거리를 헤매다가 그것도 이상하지만 죽은 사람의 이빨 상태는 거의 노숙자 상태였다 행식이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병헌은 자기 검수원인가 지하에 치과가 있잖아요. 치과 시설까지 다 있고 의사도 있었다. 유병헌이 이빨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유병헌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있는데 그 시신에 마디가 있었다. 이런 의문 등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뭐 듣자니까 그때 그거 금시했던 사람이 이번에 했다 말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했던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조차도 군인들조차도 월북 이번 공무원 그 논란에서 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과를 조작하거나 만들려고 한다는 걸 국민이 알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거기서 시신에서 회부해서 위에서 아질산염이나 피 혈액에서 아질산염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집을 뒤지니까 그 학생이 어떤 뭐 페트병 물병 그거 없으니까 또 쓰레기 땅에 가서 18개인가 19개를 찾아서 그중에 한 개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판매 경로와 배달 등을 다 확인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 다 오픈해 줘야죠. 예, 그렇다면 미추홀 경찰서에서 미추홀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이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증거다. 그리고 학생이 돈은 이런 방식으로 지불했고 배달은 이렇게 왔다 하는 기록들을 다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자살 방법에 대해서 알릴까봐 안 한다고. 아지사님이라고 다 알려놓고 80군데에서 살 수 있다고 다 알려놓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 자살하는 방법을 안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게 보지만 그렇지만 그 최소한 증빙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백신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지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역 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 심하게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참 미추홀 그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오픈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죠. 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익명의 경찰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런 걸 써주느냐는 거죠. 언론이 그렇죠. 브리핑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그렇죠. 정식 브리핑을 해줘야 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월북 매도 사건에서 보면 국가 뭐 보안, 군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데 이번에는 또 자살 때문에 자살 방법 때문에 못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가족이 정보 공개 청구 요청했지 않습니까? 월북 공무원 매도 그렇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족한테도 못 들려준다 하지 않습니까? 청음에서 들은 걸 한번 내놔봐라 하니까요.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들 이 정권이야 속일 수 있는 거는 다 속이려고 하는 정권인데 그렇다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왜 이 경찰 관계자라는 이름의 이런 식의 이 사망 자살 매도 사건 부분에 증거 공개 없이 흘리느냐 비공식으로. 그리고 국가수도 기자회견을 해서 그 학생의 위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아질산염이 어떻다라는 것을 왜 국가수 맹의자가 직접 안 밝히냐.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나중에 조작 시비가 이제 다음 정권이 돼서 밝혀졌을 때 그걸 발표한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아무도 안 나서면서 익명으로 흘리고 국가수라는 이름 하에서 그냥 쓱 흘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일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번에 백신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국민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고 또 백신 접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엄청 겁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제1위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서로 백신 안 맞으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소모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국가적인 이 국민들의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를 받죠. 예, 참 진짜 한심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국가수와 미추홀 경찰서는 각각 자기들이 검시한 증거 그리고 그렇죠. 또 확보한 이 아지산염을 통한 자살 근거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라.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의사 고시 부분에 정말로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이 수그리고 들어가면 대부분이 시험을 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못 치게 하려는 거 안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진행되는 정권의 적대적인 집단은 누구든지 그냥 본때를 보이겠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의사협회나 그다음에 전공의 쪽에서 이왕이면 이리 될 것 같았으면 그냥 끝까지 투쟁 좀 할 때까지 몰고 가서 승부를 보는 게 나았는데 지금 그렇죠. 의사협회는 매우 곤란해졌겠어요. 이거 중간에서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일자를 시험 볼 수 있는 그 시험 접수 시간을 하루씩만 더 줬거든요. 맞습니다. 안에 하루만 연장해 줬죠. 투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딱 준 것 자체가 또 그거를 받아들인 의협 회장이 너무 생각이 짧았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접수하는 기간을 줘야죠. 최소한.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하고 협상을 했고 박능우도 협상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도 했으면 그러면 협상 조건의 마지막 조항의 하나로 학생들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복귀할 경우 정부가 그 부분에서 시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협상할 때 넣었어야죠. 그렇죠. 노조 보세요. 협상할 때 다 집어넣지. 협상 끝나고 난 뒤에 그게 무슨 뭐 선처 조항처럼 하면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의협의 협상의 미숙성이 여러 가지로 드러난 거거든요. 마지막 그 협상장에 그 전공의 협의회장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그 안에 협상 내용에 의대생들 그 의사고시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이 사태 여파가 만약에 정부 의지대로 실습 시험을 못 보게 해버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는 알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제일 크게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해에 나오는 인턴 수급이 문제가 인턴이 없잖아요.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이 할 일을 전공 1년차, 2년차, 3년차가 나눠서 하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용히 소리 없이 사망 사고가 늘어나요. 그렇겠네요. 왜 그 환자는 왜 자기가 이렇게 죽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걸 인력이 부족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사로운 해가 아니라 코로나의 그렇죠. 2차 팬데믹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2월, 3월까지 지금 1차보다 훨씬 더 큰 웨이브 이게 와서 상당한 확진자와 상당한 사망자가 날고 병원의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에서 의대 4학년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대 4학년, 한 학년 보통 한 학년 시험 안 치고 뭐 괜찮지 않을까 대부분 국민이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영향을 줍니다. 군의관에도 영향을 주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역학조사관, 예. 공보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그게도 숫자에 거기에 역학조사관이 되게 부족하게 돼버려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인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다음에 그게 계속 매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턴을 지방대 출신이 지방에서 인턴을 하겠어요? 아니면 서울에 와서 인턴을 하겠어요? 만약에 인턴을 뽑는 병원은 많은데, 시험 합격자, 의사고시 합격자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서울에 있는 4대, 5대 병원 이런 데를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지방의과대학 병원, 지방의대 병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관 문제, 이 역학조사관에서 이렇게 이 의과대학생 시험을 안 보면서 역학조사관 충원이 덜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의사협회가 자기들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거길 밟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걸 밀고 나가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만 보게 된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은 아예 쌤통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대깨문이나 이 정권을 뭐 지지하는 국민이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저거 밥그릇 챙기려고 네. 젊은 애들이 벌써 파업을 해가.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저러는데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국가 시험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죠. 네. 그 뒤에 벌어질 일은 근데 그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니까요. 네. 이거는 청와대에서 아마 동의가 떨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의사고시를 못 보게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가 한 4, 5년 가량, 그게 정상화되려면 4, 5년 지나야 돼요. 야, 이건 참말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감정으로 가는데 자신들이 애초에 코로나 국면에 공공의사니 공공의대니 해가지고 절대성 정원을 내세우다가 이 사태를 촉발해놓고 자기들이 끝까지 그냥.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주의 의사협회 그쪽은 그쪽 정권 편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얘네들이 시험 안 본다고 그러면 시험 안 봐도 넘어갈 수 있는 의료 풀이 충분한 게 아니라 한 해 의사 인력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웃기. 그러면서 공공의대 주장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 그 시험 안 치는 거, 또 한정공대도 시험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주에 설립하는. 그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시험 안 치고 다 면접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특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뭐 굉장히 119명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이제 그것까지 법제화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대출 특혜, 또 연금 특혜, 그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그다음에 취업 특혜, 그걸 주자는 법안을 아주 그냥 특경 그 계급이라고 주민증에 뭐 스페셜 이래 써가지고 우리는 스페셜한 대대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특권 계급이다라고. 그러니까 민주 귀족이들 모양이죠. 참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서 혁명을 하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귀족이고 이제 귀족 세력을 뒤집어 엎자고 우리가 혁명을 하게 생겼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고요. 자, 그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망경아가
문가리와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 하니까 문이 인기 중에 뭐 209회인가 그렇죠. 그 중에 45회가 강경하예요. 그런데 강경하야말로 핫바지고 실권이 없는 사람인 줄은 외교 안보 라인에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뭐 공무원 피살 대책회의 때도 강경하를 부르지도 않았다지 않습니까? 빠졌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미국 갈 때 강경하가 갑니까? 안 가지고 의아가 가지고 그저 최종거이가. 강경하는 뭐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보면 가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 장관을 영국에 뭐 잠깐 만나고 어디 가서 장관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권 스스로도 대북 관계나 대미 관계에 강경하가 아니라 뭐 지금 서훈이나 최종근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김현종이나. 그럼 강경하는 그냥 얼굴 마담인데 얼굴 마담뿐인 가장 실무 능력이 떨어지고 감각도 없고 저기들 스스로 따돌림을 하는 강경하고 만나가 문가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식사 자리가 그 공식 만찬 자리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의가 홍남기하고 김현미 그건 이해가 가요. 9번이에요. 9번 정도는 밥을 먹을 수 있다. 홍남기는 부총리니까 경제, 김현미는 부동산이니까. 근데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45대 9. 5배.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특정한 여자 장관하고 5배나 밥을 먹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기사 보면서 공식 만찬까지 포함한 거라면 외교부가 주최하는 외교부나 청와대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 때 참가를 외교부 장관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또 다른 강 장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노무현 때. 강금실. 강금실. 그래서 강자 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 참 총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45번 갈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도대체 그 이일병이는 왜 몇 년 동안 안 온다고 아버지 상해도 안 오고 그냥 요트 타러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부부 사이가 원래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훅 가버리고 뭐 나도 말려도 뭐 말 안 듣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맘 같다 하더라도 어제 갔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빼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외동아들인데? 당연하죠.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다 그런데 그리고 뭐 요즘 뭐 영안실에 넣어놨다가 아들 오면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안 와버리고 그러니까 좀 그 이일병 교수라는 분이 좀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저 도대체 강경화 주변을 두고 일어나는 이 스토리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왜 문가리는 실권도 없고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동문서답. 근데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그거 분할해가지고 지분 분할해서 뭐 이렇게 증여하는 거는 대단한. 그런 거나 뭐 줄서가 여기저기 올라가는 거는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대단해요. 통역하다가 세상에 통역하다가 외교부에 그렇죠. 공무원이 되고. 통역사하고 외교부의 실질적인 그 업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통역 잘한 사람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통역이 외교부에 와서 뭐 과장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그러다가 또 그걸 끈을 대 가지고 이제 유엔에 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일하고 그러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김대중 DJ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니. 이호 여사랑 친하다는 말이에요. 뭐 이대 인맥이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이하 여대. 왜냐면 저 여자가 자기 딸을 숙명여고 누가요? 강경화 장관이 숙명여고 이하 여대 났잖아. 그래요? 네, 이하 여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 여고에다가 자기 딸을 이하 여고 교장 사학에다가 전입시켜놨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하 여고. 그러니까 이하 인맥에 강경화가 굉장히 막강하다. 이하 인맥에 그걸 타가지고 당시 DJ 통역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외교부에 이렇게 뒤로 들어온 공무원이 되고 또 그걸 타가지고 유엔에 쓱 가서 있고 유엔에 또 뭐 그 쓱 가 있다가 여기 와서 또 이러고 그러니까 업무 능력은 떨어져도 이 사람하고 사이에 뭔가 순간을 포착해서
출세하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관까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외교부 업무상 문제가 많아도 지금 최장수 장관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최장수일걸요? 최장수일걸요. 예. 그럼 강경화는 뭐 옛날에 강금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강경화는 조용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고 네. 청와대가 네. 강경화가 문가리와 먼 일로 밥을 먹게 되었는가? 네. 뭐 교민이 올 때마다 했다든지, 네. 뭐 외국 귀빈이 올 때마다 밥을 먹었다든지, 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왜 45분이 나왔는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아 참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네. 보고요. 네. 자 이제 어제 요거 일단 마칩시다. 일단.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